풍산자 반복수학 수학 상이고요. 이제 평면좌표 두 번째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수직선 위에서, 그러니까 좌표 하나짜리, 좌표 하나짜리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봤었고요. 이제 좌표 평면, 그러니까 좌표 두 개짜리가 되는 거죠. x좌표, y좌표가 존재하는, 거기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볼 거예요. 다시 공식을 써보면 a, b라는 좌표가 있고 c, d라는 좌표가 있다고 할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느냐 외분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내분하는 좌표가 있다라고 하고 외분하는 좌표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순서를 좀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m 대 n이면은 m에서 나가는 좌표가 이게 먼저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m에서 n 좌표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시작을 m으로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분하는 점은 m 더하기 n, 그럼 여기도 m 더하기 n이에요. 내분은 더하기입니다. 중간 사이 값이요. 그리고 m에서 먼저 나가라는 거는 m 곱하기 c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a. 그러니까 여기는 x좌표 만드는 거죠. x좌표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은 또 이제 y좌표는 y좌표끼리 m 곱하기 d 더하기 n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외부는요. m 빼기 n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m을 먼저 쓰세요. 사실 내분에서는 뭐를 먼저 쓰나 상관은 없는데 외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x좌표니까 빼기 n 곱하기 a가 될 거고요. 여기도 m 곱하기 d 빼기 n 곱하기 b가 되겠죠. x좌표, y좌표 구별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분일 때 마이너스 때문에 m을 먼저 쓸 거라는 거, 그냥 습관을 그렇게 잡아 놓으시는 게 문제 풀기 편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146페이지 보면요. 14-1, 2번을 한 번 해볼게요. 같은 내용이니까요. 두 점 1,2가 있대요. 2점 1,2가 아니라 1,2랑 3,5라는 점이 있고요. 이 좌표가 1대2로 내분하는 점 하나, 외분하는 점 하나가 필요한가 봐요. 자, 똑같이 할게요. 내분하는 점은 1 더하기 2. 그리고요, m에서 먼저 나갈 거예요. m 대 n이니까 m에서 먼저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보다는 이제 1을 먼저 쓰는 게 좋겠죠. m자리.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여기도 1 곱하기 이번에 y좌표예요. 2 곱하기 2. 자, 이게 내분이고요. 외분하는 좌표는 순서 중요합니다. 1 빼기 2. 1 빼기 2. m 대 n에서 m자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1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1이고요. 1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순서만 잘 지키셔도 내분, 외분은 웬만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은요. m 대 n에서 m자리에 있는 i가 먼저예요. m자리에 있는 대각선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m자리에 있는 게. 이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m 대 n, m 더하기 n, m 빼기 n, m이 앞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5번 보시면 중점 있죠. 중점 같은 경우는 그냥 x좌표, y좌표 더해서 나누시면 돼요. 중점은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그냥 더할 거예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x좌표는 x좌표끼리, 아이고 너무 또 날렸었네요. 그리고 y좌표는 y좌표끼리 그냥 더해서 나누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사각형 성질, 사각형으로 문제 푸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중점에서 좀 많이 쓰여요. 자, 이제 옆에 보시면 15번 같은 경우도 좌표만 달라졌고 문제 푸는 과정은 똑같아요, 14번이랑.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풀어주셔야 돼요. 다 풀어주시고 저는 14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좌표의 중간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공식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공식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a라는 좌표가 있는데 a, 1이라는 좌표가 있고요. b라는 좌표가 있는데 2, 4래요. 이거를 2대 1의 비율로 내분한 점이 필요한데 그 점의 좌표가 3, b래요. 자, 시작할 때 뭐가 먼저라고요? m자리에 m 대 n이라는 m자리에 있는 게 먼저예요. 화살표가. 자, 그 말은 지금 내분입니다, 여러분.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곱하기 m대가 아니라 2 곱하기, 그러니까 m자리가 먼저예요.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a. 그리고 2 곱하기, 이번에 y좌표입니다. 1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 놓고 이 좌표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요? 3, b라는 좌표랑 같아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같으면 돼요? 얘가 3이랑 같으면 되고 이 결과물이 b랑 같으면 되는 거죠. 이런 수식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기에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다시요. 이 수식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a가 3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y좌표도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1이 b입니다. 이렇게 수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간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긴 쓰는데 이거는 서술형 때 쓰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공식만 적용하면 문제는 풀립니다, 여러분. 공식만 적용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4번 문제 하나 볼게요. 뭐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두 점 A, B가 있는데 B 대 1로 외분한 점의 좌표가 이제 M 대 N 자리에 미지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M 대 N 자리에 뭐 2 대 1 이런 게 아니라 B 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괜히 여러분이 처음에 할 때 조금 걱정하고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려는 거고요. 자, 시작은 M 대 N자리, M자리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B 빼기 1. B 빼기 1 분모 잡아주시고, B가 먼저, M 대 N에서 B가 먼저 나갑니다. B 곱하기 4 빼기 1 곱하기 A. 지금 X좌표예요. 그 다음에 Y좌표는 B 곱하기 5 빼기 1 곱하기 1. 이 결과물이 3대 7이래, 3,7이래요. 그러면 b 빼기 1분의 b 곱하기 4 빼기 1 곱하기 a가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식 하나 나오겠죠. 연립방정식이니까요. b 빼기 1분의 b 곱하기 5 빼기 1 곱하기 1에서 이 좌표가 7이 나온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b 좌표가 해결이 될 거고 위의 식에서 a 좌표까지 해결이 되겠죠. 자, 순서만, 그러니까 문자 중간에 미지수 있다고 쫄지 마시고 그냥 순서만 지켜서 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될까요? 자, 이제 옆에 문제 볼게요. 옆에 17번 문제인데, 자, A, B를 내분하는 점을 P,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흔하게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냥 계산 여러 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고요. 그냥 계산 여러 번 해서 중점 좌표도 구하는 거야.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계산 여러 번 하라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단 공식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7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슬슬 지겨울 수 있는데 그래도 따라오세요. 계산하셔야 돼요. 17번을 보시면 A, B라는 좌표가 있어요. A, B라는 좌표가 있는데 이 좌표를 한 번은 2대 1로 내분을 하시고 한 번은 2대 1로 외분을 하라는 거예요. 자, 2대 1이고요. 이거 아까 제가 계속 설명하던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내분, 외분 그냥 한 번에 해버리자 이러면서 자꾸 설명했었잖아요. 공식 설명할 때. 컴마. 자, 2 더하기 1이니, 여기는 내분이니까 2 더하기 1 들어갈 거고요. X좌표, Y좌표 구분하셔야 돼요. 2 빼기 1, 2 빼기 1 들어갈 거고요. 자, 시작은 어디가 먼저라고요? M 대 N 자리에서 M좌표가 시작이 먼저입니다. M에 대한, M 대 N에서 M이 곱해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X좌표 2 곱하기 5, 그리고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곱하기 2. 자, 외부는 빼기 조심하시고요. 2 곱하기 5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거 각각 계산하시면 얘는 내분점이라는 P라는 점은 3,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요. 외분점 Q는 11, 마이너스 6이 나온대요. 자, 이거의 중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분점, 외분점 각각 구해놓고 이거의 중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면 2분의 그리고 2분의 X는 X끼리 더하시고 Y는 Y끼리 더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는 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분점, 외분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뭔가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내분점, 외분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식 익히셔야 되니까 146, 147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될까요? 네, 다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148페이지 넘어가면은 평면좌표의 활용이 나와요, 여러분. 평면좌표의 활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무게중심도 좀 그게 개념 박스에 공식 보이죠? 자, 중점 구하듯이 그냥 중점은 2분의 x끼리 더하고 좌표가 2개니까요. 근데 무게중심은 좌표가 3개니까 3분의 x끼리 더하고 3분의 y끼리 더하면 된대요. 간단해요, 이거는. 이거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뭐 증명이 막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닌데 굳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식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수학에서 증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은 맞아요. 근데 모든 공식을 증명해서 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단원에서 필요한 개념을 익힌다라는 용도는 그거는 충분한데, 그리고 증명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있는 증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다른 책에 있는 증명을 찾아서 더 확장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교과서에 있는 증명만으로도 그 증명 과정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자, 이제 개념 박스 2번은 사각형에서의 활용은 아까 말씀한 드린 대로 중점만 사용하면 됩니다. 중점만 사용하면 되는 거라서 오히려 사각형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148페이지 보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 해가지고 나와 있죠. 좌표 3개 주고 그냥 무게중심 구하라는 거.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냥 미지수 하나 있고 뭐 계산해 보세요 라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입만 하시면 돼요. 18-1번 같은 경우 좌표가 3개가 나와 있어요. 2,3 마이너스 4,6 C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보통 무게중심을 G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똑같이 하세요. 중점 구하듯이 2분의 쓰고 이번에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써놓고요. X끼리 그냥 다 더하시는 거고요. Y는 Y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신 게 답이에요, 여러분. 네, 어렵지 않아요. 19-1번 같은 경우도 이번에 X끼리 다 모아볼게요. 3분의 A 더하기 5 더하기 3이죠. 이거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2라고 X좌표가 2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이번엔 Y좌표끼리 다 모을 건데 6 더하기 B 더하기 7인데 무게중심의 Y좌표가 5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A값, B값 구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연립방정식이 필요하면 또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3분의 X 더하고 3분의 Y 더하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149페이지 볼게요. 평행사변형 ABCD의 네 꼭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좌표 평면에 다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각형 ABCD라고 만약에 문제에 나왔다는 얘기는 사각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ABCD 또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ABCD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는 순서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순서이지 사각형에서 사각형 ABCD라는 걸 이렇게 쓰진 않아요, 여러분. A, B, C, D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쓰진 않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D 이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거는 굳이 여러분 찍을 필요는 없어요. 찍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게 혹시나 네, 보통 이제 진짜 이거 갖고 장난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간혹 진짜 좀 네, 그러니까 ABCD라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좌표만 주어졌을 때 ABCD라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좌표만 주었을 때 간혹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행사변형 ABCD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순서를 방향을 지켜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튀는 문제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평행사변형이든 마름모든 일단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합니다, 여러분. 2등분한다는 건 정해져 있어요. 단 정사각형이나 마름모 같은 경우 있죠. 얘네들은 수직 2등분합니다. 그냥 2등분을 넘어서서 수직 2등분이에요. 이게 아마 중2-2 그 도형 파트인가, 그러니까 중2-2의 기하 파트 도형 파트에서 아마 나오는 얘기일 텐데 얘네들은 수직 2등분이고 그냥 사각형들 있죠. 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이런 애들은 그냥 사각형이라면 안 되죠. 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이 두 가지는 2등분은 합니다. 수직 2등분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2등분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의 중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AC의 중점 구하시고요. 그리고 B와 D,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점들의 중점이에요. 각각 구하셔서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중점이 여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2등분 한다는 얘기가 결국 중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C의 중점, BD의 중점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A가 2,5고요. C가 7,2래요. 다음에 B가 그러니까 순서만 잘 지키시면 안 헷갈리시면 돼요. D가 A, B. 자, 여기서 중점은 2분의 제가 습관적으로 가로를 쳐가지고 자, 2분의 2 더하기 7 x끼리 이거랑 이쪽에서 x의 중점은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a겠죠. 자, 이번에 y좌표의 중점이요. 2분의 5 더하기 2랑 여기는 2분의 4 더하기 b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그냥 2등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름모에서의 활용이에요. 마름모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직 2등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풀이와 다르게 기울기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풀이에서는 뭐냐면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변의 길이 같다는 거 하나, 그리고 중점의 좌표가 같다는 거 하나, 이렇게 문제 풀자는 거거든요, 풀이 과정은. 근데 기울기가 들어가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편하신 대로 기울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기울기를 많이 쓰는 편인데 일단 풀이 과정대로 풀어볼게요. 21번 좌표가 A, B, C, D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 AC의 중점 그리고 B와 D의 중점을 쓰겠죠. 얘네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A와 C의 중점은 X좌표만 먼저 따지면요. 2분의 A 더하기 7이 될 거고요. 그거랑 같다. B와 D의 중점의 X좌표요. 2분의 3 더하기 B. 그리고 이번에 Y좌표요. 2분의 3 더하기 4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 두 개가 나오겠네요. 식 두 개? 식 하나밖에 안 나오죠. 어차피 이거는 밑에 있는 숫자는, 이건 다 숫자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식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2를 곱하면은 A 더하기 7은 3 더하기 B더라. 그래서 뭐 이대로 놔둘까요? A는
b 빼기 4더라. 그냥 이대로 놔둘게요.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모는 쳐줘야죠. 자, 두 번째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름모라는 거는 정사각형의 일부이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지금 수직 이등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A, B, C, D라고 한다면 뭐 AB의 길이랑 BC 길이랑 CD 길이, AD 길이 모두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 적절하게 그냥 길이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B 길이, BC 길이를 하는 게 좀 편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A 좌표가 A, 3이고요. B 좌표가 3,-1이고 C 좌표가 7,4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둘 다 숫자잖아요, 여기는. 그럼 BC 길이는 계산을 했을 때 숫자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길이를 하나 비교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D 좌표가 B,-8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A랑 D를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A랑 D를 길이를 구한다 하면 문자가 두 개나 껴 있어요. 그러니까 AD 길이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자, D랑 C를 한다고 해도 문자가 하나 껴 있잖아요. 근데 B랑 C를 한다고 하면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딱 숫자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BC 길이를 선택하는 게 계산하기 편한 거죠.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구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AB 길이랑 BC 길이랑 같다라고 할 거고, 이걸 우리는 제곱해서 풀 거예요. 루트 안 만들려고. 제곱해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A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3 더하기 1의 제곱이랑, 반대로 할까요? 뒤에서 앞에 끝 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자, 뒤에서 앞에 B에서 A를 뺀다라고 약속을 할게요. B에서 A를 뺀다고. 그래서 3 빼기 A의 제곱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1 빼기 3의 제곱이랑, 자, BC의 제곱은 C에서 B를 빼는 거니까 7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4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A 값이 나오겠죠. 될까요? 자, 계산하면요. 6이 아니죠. 9 빼기 6A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16은 여기 16이 나올 거고 여기는 2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6 날아가고, 자, 정리하면 A 제곱 빼기 6A 마이너스 16이 나오죠. 자, 그럼 이거는 A 빼기 8 A 플러스 2인데, 그럼 A가 8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자, A 좌표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 조건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냥.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왔고요. A 값이 나왔고,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B 값도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 과정이 좀 길어 보이기는 해요. 길어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은 도형의 성질을 이해했냐라는 거를 좌표로 다시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형의 성질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는 중점이 같다. 그러니까 2등분 할 거니까 중점이 같다. 그리고 마름모의 성질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거를 각각 써준 거예요. 중점이 같다.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네 변 중에 두 변을 잡아준 거고요. 두 변을 잡을 때도 이런 식으로 숫자만 있는 애들을 잡아야 계산이 조금 더 편하다는 거. 그 정도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죠.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149페이지 아래 하단에 지금 풍셈 포인트 보면 자주 나오는 도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평행사변형, 마름모 각각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중단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풀어드리는 편인데, 지금 내분 외분 때문에 하나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중단원 이제 문제 중에 151페이지의 13번 문제거든요. 13번 문제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내분 외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확장한다라는 느낌에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151페이지, 중단원이라고 해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정리한 것 뿐이에요. 151페이지의 13번 문제고요. 좌표 평면 위에 2점 5,1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가야 되는 거는 2AB라는
3BP랑 같대요, 여러분. 3BP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편한 비례식으로 바꾸세요. AB 대 BP가 얼마라는 거죠? 3대 2라는 거죠. 안쪽, 바깥쪽 곱할 거니까. 이해될까요? 일단 이걸로 문제를 바꾸시고 얘는 머릿속에 지우세요,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이제 이거를 해석하러 갈 거예요. 좌표 일단 무시하시고요. 그냥 어떤 직선에 연결되는 것 중에 A, B가 있다라고 할게요. 수직선이 아니고요. 그냥 직선상에 A, B가 있다라고 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분이든 외분이든 두 개를 연결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외분일지 내분일지는 저도 봐야 알겠지만 일단 AB의 AB의 길이가 비율이 3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AB 대 BP가 3대 2잖아요. 그럼 여기를 그냥 대충 3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될까요? 자, 그래 놓고 P라는 점은 AB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AB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바깥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몰라요.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자, 그럼 만약에 AB의 안쪽에 있을 수 있다. AB의 안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AB 길이가 3이면 여기요. AB 길이가 3이면 지금 BP의 길이는 2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BP의 길이가 2가 돼야 돼요. 그럼 B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P로 끝나는 이 거리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P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걸까요? A, B를 그럼 나머지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A, B를 1대 2로 내분합니다 라는 게 돼요. P는 A, B를 1대 2로 내분합니다 라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이제 학원 교재에서 여러 번 풀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네, 일단 지금은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따라와 주세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어떤 직선 위에서 길이가 3인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내분 말고 외분으로 있다라고 칠 건데, 자, A, B 대 BP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3대 2라고 돼 있어요. BP가 더 짧아요, 여러분. BP가 더 짧아요. 그러면은 P가 이 정도에서 길이 2짜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A, B가 3이고 BP가 2다. 왜냐면 P가 이 왼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BP가 더 길어야 돼요, A, B보다. 근데 BP가 지금 A, B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P가 왼쪽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P라는 위치를 잡을 때 반대로 생각할 거예요. 외분을 사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외분을 사용 안 할 거면 기준을 이렇게 잡자는 거죠. 이번에는 B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B는 AP를 몇 대 몇으로요? 3대 2로 내분합니다 라고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3대 2로 내분합니다 라고 문제를 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제서야 A, B가 좀 필요한데 A가 5,1이고 B가 마이너스 2,-2예요. 그래서 P라는 점은 이거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공식 쓰시면 되죠.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 곱하기 5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걸 계산하면은 이제 P의 좌표가 하나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13번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요. 두 번째 줄 A, B의 연장선 위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A, B의 바깥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이라는 겁니다. 여기거나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연장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P 같은 경우는 A, B의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P가 안쪽에 들어있을 수 없는 문제라 사실상 1번 같은 경우 사실 안 하셔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장선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A, B에서 B보다 오른쪽, A보다 왼쪽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마치 부등식 풀듯이 B보다 오른쪽, A보다 왼쪽 이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말이 없다. 그럼 당연히 1번, 2번 나눠서 푸셔야 돼요, 여러분. 연장선이란 말이 없다. 그러면 1번, 2번 나눠서 푸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번, 2번을 나눠서 푸셔야 돼요. 연장선이란 말이 없으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연장선이란 게 있어서 결국 1번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조건이 이 문제에선 답인데, 자, 이거를 이제 외분으로 안 풀고 내분으로 풀겠다고요. B라는 좌표는 AP를 3대2로 내분합니다 라는 걸로 바꿔서 풀겠다고요. 그러면 A라는 좌표가 문제에서 지금 5,1이에요. 자, P를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A, B로 놓을게요. 그리고 몇 대 몇으로 3대2로 내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분점을 구하러 가는 거죠. 3 더하기 2. 여기도 3 더하기 2. 자, M이 먼저라 그랬어요, 여러분. M이 먼저예요. M 대 N에서 M이 먼저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3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5. X좌표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3 곱하기 B, Y좌표 2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거의 계산의 결과가 B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B가 B 구하려는 거예요, 내분점. 근데 그거를 5,1 A랑 A, B라는 P를 내분하는 점이 B니까 P를 문자로 잡았지만 이거의 결과물이 B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5분의 3 더하기 2분의 계산하지 말죠. 그냥 그대로 쓸게요.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5. 이 결과물이 B, X좌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요. 또 Y좌표요.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B 더하기 2 곱하기 1. 이게 Y좌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외분으로 푸셔도 돼요, 여러분. 외분으로 푸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확장을 하는 게 문제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내분으로 바꿔서 풀어본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그래서 지금 13번 같은 경우 정도까지는, 물론 제가 이제 중단으로 다시 다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릴 건데, 대부분은 안 풀어드렸지만 13번을 풀어드리는 이유가 외분이라는 걸 좀 확장해서 풀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연장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평면좌표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해보셔서 알겠지만, 공식 외워서 계산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계산 과정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좌표끼리, X좌표끼리 따로, Y좌표끼리 따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실수 안 하도록만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 직선의 방정식부터는 조금 유형도 많아질 거고 조금 어려워지고, 이제 원의 방정식 가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일단 지금처럼 기본 계산 위주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개념이 아무리 잘 잡혀 있다 해도 어차피 계산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계산 기본 공식, 개념, 계산까지를 저는 지금 이 강의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계산 문제들까지 잘 따라오시고, 당연히 모르는 거나 막히는 게 생기면 학원에 와서 꼭 질문을 해주세요.